태풍 카눈의 구체적인 예상 경로가 오늘 다시 수정 발표됐습니다. 최신 예보대로라면 이번 주 중반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 내륙 한가운데로 쭉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태풍 소식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 먼저 태풍까지 겹치면서 새만금 야영장에서 전면 철수하기로 한 잼버리 대회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남아있던 다른 참가자들 모두 내일부터 비상대피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정부는 이들 3만 6천 명을 버스에 태워 수도권 등으로 옮기겠다며 부랴부랴 숙소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에 걸린 만큼 남은 행사를 사고 없이 마무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과는 또 별도로 6년간 잼버리 준비했었다는 1,000억 넘는 혈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따져보는 것도 꼭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먼저 오늘 정부 발표 내용부터 박지영 기자의 보도로 보시고 마지막 밤이 된 새만금 야영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새만금 야영지에서 모든 대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조금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내립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면 텐트나 시설이 날아갈 수 있고 또 물에 잠길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야영지가 있는 전북 부안 새만금도 영향권에 들어갈 걸로 예상됐습니다. 철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156개국 3만 6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버스 총 1천여 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6시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입니다. 숙소가 제일 중요한데 오후부터 급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 숙소 문제도 시도지사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뭐 얼마가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도 동원됐습니다. 수용 가능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이 아닌 수도권으로 대원들이 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4박 5일 동안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야영지를 결국 태풍 때문에 떠나게 됐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바로 잼버리 야영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연수 기자. 이제 내일이면 떠나게 되는데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는 대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갑작스러운 철수 발표의 현장에 있는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먼저 이야기 들어보시죠. Kind of sad that we can't have camp on this site, but it's very hot here, so yeah, I think it's correct way to move on. 네, 지금 이 참가자 말처럼 더위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더위는 이미 예고가 됐던 건데요. 개영식 직후부터 생수나 얼음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와서 잇따라 지적이 있었는데 뒤늦게 부랴부랴 지원을 시작을 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결국 태풍 때문에 조기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당장 내일 오전부터 이동한다던데 어디로 가는지 숙소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졌나요? 네, 앞서 보도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부터 갑자기 숙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직전에 관계자들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폭염도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상황인데요. 조기 철수도 계속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반복하는 상황이라 불안하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네, 그 준비의 부족뿐 아니라 야영지 안에서 성범죄 논란까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조직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인 지도자에 대해서 퇴소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기 철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퇴소 조치 또한 무색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로 다가오는 태풍 카눈 소식입니다. 카눈은 모레 제주도부터 영향을 미치고 목요일에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차를 탈선시킬 정도로 바람이 세고 비도 많이 올 걸로 보여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로수가 세차게 흔들리고 도로 구조물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강타한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동쪽으로 V자 형태로 이동하던 카눈은 북서쪽으로 점차 이동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9일 오전 제주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이후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본격 상륙해 한반도를 거의 직선으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서쪽으로는 건조 공기가 대규모 침강하며 태풍이 왼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고, 오른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접근하며 태풍이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눈은 강한 바람을 몰고 옵니다.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이 경상 해안은 초속 40m 안팎입니다. 이 정도면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강한 바람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 내륙, 제주에도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카눈은 많은 비도 뿌릴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은 최대 500mm 이상, 경상 동해안과 경상 서부 내륙은 최대 3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반경도 넓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상륙 시 강풍 반경은 320km, 수도권에 다다랐을 때도 반경이 250km라 전국 대부분이 카눈 영향권에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눈은 위력도 강하지만 방향을 급격히 바꾸며 갈지자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왜 갑자기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튼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유한울 기자가 설명합니다. 네, 제6호 태풍 카눈, 일본에서 동중국해로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동쪽을 향하고 있었죠. 이런 카눈을 멈춰 세운 건 바로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한 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이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부는 남풍이 벽이 된 셈인데요. 그대로 남풍에 올라탄 카눈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서진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카눈은 모레 이후 일본 규슈 인근 해상을 지납니다. 문제는 이 지역을 지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에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현재 남해는 수온 29도로 뜨겁기 때문에 여기서 추진력을 얻으면 지금의 강도 강을 유지하거나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카눈은 이 상태로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이렇게 수직 관통할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2012년 영남권에 큰 피해를 줬던 삼바와 비슷한 경로를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당시 사망자 2명에 이재민은 4,000명 가까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3,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상륙 당시를 놓고 보면 삼바보다 카눈이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느릿느릿 움직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길게 머물면서 이 강한 비바람도 더 오래 치게 하는 겁니다. 또 중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간 이 삼바와 달리 카눈은 한반도를 관통할 걸로 보여서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잇따르는 흉기 난동 사건으로 불안이 커지면서 어젯밤 지하철에선 아이돌 영상을 보던 외국인 팬들의 환호성에 놀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살인 예고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5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지하철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벗겨진 신발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입니다. 열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BTS 영상을 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시민들이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가스가 누출됐다, 칼부림이 있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소방관이 대피시키자 겁에 질린 승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무차별 흉기 난동 때문에 소리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낀 겁니다. 저도 놀랄 것 같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사건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도망가는 게 먼저니까 피하지 않을까. 인터넷엔 오늘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피해자가 제가 될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 호신용품을 구매를 해야 되나 생각 중이에요. 경찰은 신림역 사건 이후 지금까지 살인 예고글 194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5명을 검거했습니다. 10대가 34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도 있습니다. 울산에선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글을 올린 초등학생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살인 예고글을 올리거나 퍼뜨리면 특수협박죄 등으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서울내 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에게 알렸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매일 새벽과 밤 하루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도로에 나가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멸종위기종 맹꽁이를 구하기 위해서인데 외국인의 끈질긴 노력으로 그동안 나몰라라 했던 정부와 지자체도 결국 맹꽁이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함께 돌아봤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맹꽁이가 발견됐다는 팻말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세우고 그물망도 쳐놨는데 맹꽁이가 쉽게 올라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맹꽁이가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도로 경계석을 다시 넘어가지 못해 길을 헤매는 겁니다. 도로 옆 빗물바지를 열어봤습니다. 맹꽁이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물에 빠져 죽거나 햇빛에 말라 죽기도 합니다. 맹꽁이는 멸종위기종입니다. 개발이 많아지면서 서식지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땅속에 살지만 비가 오면 땅 위로 나옵니다. 웅덩이에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봤는데 이렇게 새벽에 새끼 맹꽁이를 보니까 신기하네요. 그렇죠. 처음 봅니다. 영국인 폴 스콧시는 매일 새벽에 한 번, 밤에 한 번 맹꽁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길을 잃어 죽을 수도 있는 맹꽁이를 살리고 있습니다. 12년 전 한국에 온 스콧시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3년 전 출퇴근길에 우연히 맹꽁이를 보고 구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맹꽁이에게 도와줄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도 스콧시를 돕습니다. 차에 치일까 봐 걱정돼요. 엄청 큰 거 2마리. 대박! You are very good. 제 생각은 이렇게 손가락 뒤에 아주 서서하게. 스콧시가 하루에 구조하는 맹꽁이는 400마리쯤 됩니다. 멸종위기종을 환경부 허가 없이 잡는 건 불법입니다. 스콧시가 할 수 있는 건 맹꽁이를 도로 밖 숲으로 몇 걸음 옮기는 것뿐입니다. 원래 맹꽁이는 평소에는 땅속에 있다가 장마철에만 나오거든요. 작은 웅덩이를 이렇게 마련해놓고 울타리를 설치해서 도로로 넘어오지 않게 한다든지. 그동안 환경부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만 해놓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외국인분이 신고를 해주셨다고. 일단은 저희도 나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환경부는 그제야 현장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획해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지시를 할 수도 있는. 스콧시는 맹꽁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환경부 어떻게 맹꽁이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앞으로 내년에도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곳에서 맹꽁이는 매일 수십 마리씩 죽어갔습니다. 멸종위기종은 말 그대로 언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만 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생태계는 흔들릴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